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가 지난 20일 공동으로 진행한 생방송 텍스 세미나에서 개정세법과 한국 부동산 처분, 소셜 시큐리티, 그리고 국세청 감사 등에 대한 청취자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전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앞질러 오던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성장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 둔화의 요인으로 치솟는 렌트비와 인구의 감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꼽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3차 경선을 앞두고 지난 19일 열린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9차 TV 토론 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에게 일제히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LA시가 총 155대의 친환경 무공해 버스를 구매 올 여름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봉준호 영화감독을 비롯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의 제작진, 출연진과 청와대에서 특별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험지 출마를 요구받는 미래통합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20일 각각 단독으로 공천 면접을 받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제주 해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양성 반응자가 발생함에 따라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가 지난 20일 공동으로 진행한 생방송 텍스 세미나에선 개정세법과 소셜 시큐리티, 국세청 감사 등에 대한 청취자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20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라디오 서울 텍스 세미나에서는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의 한진성 회장과 조한욱 알버트장 CPA, 이종건 변호사, IRS 감사관 출신의 해롤드 정 변호사가 나와 개정세법과 한국 부동산 양도와 증여, 상속, 소셜 시큐리티, 국세청 감사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요즘에 그 상속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한국 그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상속을 할 때 보통 10년치 재산을 다 뒤지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특히 여기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포분들이 사망하실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에 가서 예금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돈을 쓸 때 근거를 많이 남기지 않으시면 나중에 그 다 상속 재산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개정세법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나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들이 소득액의 20%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임대업자들이 임대 공제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미주의 한인들이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 처분 시 양도세 부과와 절세 요령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텍스 보고 때문에 이제 많이들 그 힘드신데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민들의 돈의 출처와 그 흐름을 전부 다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보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서 한국 부동산 처분 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에 대한 궁금증도 풀었습니다. 최근 타겟 감사로 인해 철저해진 국세청 감사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모든 그 소스, 돈의 소스는 인컴이라고 거의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감사가 결릴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색안경을 보고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확실하게 하셔야 불이익을 모면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기한을 못 맞출 경우 6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세금 납부에 대한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4월 15일까지 연장 신청서와 함께 예상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전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앞질러 오던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성장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 둔화의 요인으로는 치솟는 렌트비와 인구의 감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꼽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수빈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전국의 경제 성장률을 앞질러 왔던 LA 카운티와 가주의 경제 성장률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 2018년 가주와 LA 카운티의 경제 성장률은 각각 4.3%와 3.7%로 전국의 경제 성장률인 2.9%보다 월등히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주와 LA 카운티 성장률은 각각 2.6%와 1.6%로 전국 성장률 2.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LADC가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주와 LA 카운티 성장률은 각각 2%와 1.8%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국 성장률 추정치 1.9%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내년에는 LA 카운티의 경제 성장률은 1.6%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는 경제 성장 속도 둔화의 요인으로 치솟는 렌트비와 인구의 감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가주와 LA 카운티의 경제 성장 폭은 둔화하지만 소폭이나마 성장률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주의 경제 성장을 떠받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에 48,4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져 LA 카운티의 지난해 실업률 4.5%에서 올해에는 4.3%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LA 카운티의 경우 교육과 보건, 전문직과 관광산업, 그리고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관련 직종에 더 많은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 카운티의 주요 교통체계 인프라의 발전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LA시가 총 155대의 친환경 전기버스를 구매해 올 여름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올 여름 도입되는 25대 운행을 시작으로 총 2년에 걸쳐 구매한 전기버스들이 LA시에서 차례로 운행에 들어갑니다. 전기버스 대량 구매와 함께 가주 내 최대 규모로 3에이커 상당의 총 70대의 전기버스 수용이 가능한 새로운 버스 관리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LA교통국 측은 155대의 친환경 전기버스 운행을 통해 연료비 절감과 친환경 LA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일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와 운행 계획을 발표한 에릭 가세트 LA시장은 전기버스 운행으로 2028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되기 전 LA시의 공기 정화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3차 경선을 앞두고 지난 19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9차 TV 토론 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에게 일제히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토론은 지난해 11월 뒤늦은 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블룸버그 전 시장이 처음으로 참여한 토론회인 만큼 블룸버그의 입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 뉴욕시장 시절 신체 불신 검문 강화, 납세 자료 공개 등 각종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을 넘어 가끔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이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첫 TV 토론을 화려한 데뷔 무대로 삼아 중도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블룸버그의 예상이 빗나간 채 오히려 혹독한 신고식의 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CNN은 완전한 재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LA 총영사관에서 20일 LA 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LA지사의 공동 주최로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인 여행업계를 초청해 긴급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최근 침체된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준의 주요 도시에서 방한 관광 홍보를 위한 대형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주 정부가 올 4월 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벌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아직까지 건강보험 의무화와 벌금 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가입 기간을 놓친 주민들이 많다는 이유로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노숙자 위기와 주택난 완화를 위해 주정부의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관련 주법을 손질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에 열린 주정연설에서 주지사는 노숙자들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1억 6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주택난 완화를 위해 1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헐리우드의 거물 감독이자 제작자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딸이 자체 제작하는 1인 성인물에 출연하겠다고 밝혀 연예가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3살의 미케엘라 스필버그는 지난 주말 SNS 화상통화를 통해 아버지 스필버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으며 아버지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그의 아내인 배우 케이트 캡쇼는 7명의 자식을 뒀으며 미케엘라는 입양한 딸입니다. 타운 유과와 하버드에 있는 이유케어 클리닉에서 오는 22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메디칼과 마이헬스 LA 가입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LA 카운티 거주 한인들에게 주말에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메디칼과 마이헬스 LA 가입 신청을 위한 문의와 예약은 전화 213-235-1215번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시의 도로변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 위반 벌금이 뉴욕시 대부분 지역에서 대폭 인상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20일부터 맨하탄 96가 남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 위반 벌금을 현행 $45에서 $65로 인상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풀스빌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50대 한의사 상 김씨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 여성 환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한 혐의입니다. 세크라멘토 한인의 차기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회장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피어스 카운티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판매세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피어스 카운티는 소비자들이 $10를 쓸 때마다 1센트를 판매세로 추가 부담하는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판매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 방지 프로그램 등 주 전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집니다. 최여은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 군데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의 제작진 및 출연진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카데미상 수상을 축하하고 제작 과정에서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오찬에는 제작자인 곽신의 바른손 E&A 대표, 한진원 작가, 이하준 미술감독, 양진모 편집감독을 비롯해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씨 등 출연진들이 참석했습니다. 오찬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 도착한 봉 감독 등은 사전 환담 장소인 충무전실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진을 찍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촬영을 마치고 나서부터 대장정이었죠라며 꿈 같은 일이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봉 감독이 배우 스태프들과 같이 여기 오게 돼 기쁘다고 말하며 축전도 잘 받았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내가 특별한 팬이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남편과 영화를 봤다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송강호 씨는 문 대통령 부부에게 봉 감독이 쓴 각본집 2권을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오찬 테이블에 앉은 뒤 문 대통령은 우리 영화 100년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도 새로운 오스카 역사를 쓴 것도 아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찬 메뉴에 기생충의 등장에 화제가 된 짜파구리가 들어가 있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무리했습니다. 7분여가 막힘없이 이어진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봉 감독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봉 감독은 작품 축하부터 한국 대중문화,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언급을 거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2페이지 분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찬 후 문 대통령과 오찬 참석자들은 본관의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을 둘러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생충 제작진 및 촬영진과 사진을 찍은 후 본관에서 녹지원까지 산책한 뒤 이들을 배웅했습니다. 험지 출마를 요구받는 미래통합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우 전 경남도지사가 현지 시간 20일 각각 단독으로 공천 면접을 받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장에서 면접 심사를 받았습니다. 예정 시간 5분보다 훨씬 긴 약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면접에서 공관위원이 서울 강북 지역 출마를 거듭 요구했다고 홍 전 대표는 전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공관위원인 최무 교수를 시켜 또다시 서울 강북 출마를 요구하면서 강북 출마냐 불출마냐 선택하라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지금 와서 어떻게 나가겠냐라며 너무 늦었다고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황 대표와의 만남도 취소당하고 이미 끝난 강북 출마를 또다시 강요당하고 참 황당한 하루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면접을 마치고 황교안 대표의 종로 선거 사무실을 찾아가 만날 계획이었지만 황 대표 측이 아직 공천이 진행 중이라며 취소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도 15분 동안 진행된 면접에서 공관위원들에게 현재 지역구의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PK 험지로 꼽히는 창원 성산이나 김해을 출마가 공관위 내부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고향 출마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고려하는지 기자들이 묻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공관위 결정에 따라 저의 입장도 그때 가서 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국방부는 제주 해군부대에서 코로나19 첫 양성 반응자가 발생함에 따라 현지 시간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6회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국방부 주요 지휘자와 국방부 확대 방역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회의에서 정경두 장관은 각 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전역 전 휴가 및 경조사에 의한 청원 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제주 해군부대 병사 A씨가 1차 양성 반응자로 검진되자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1차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돼 제주대 병원 음압병상에 입원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A 병사와 접촉자를 확인하고 전 부대원에게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지휘하면서 군사 대비태세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제주도 해군 비행대대에 근무하는 병사 A씨는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휴가 중이던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고향인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취사병으로 알려진 그는 지난 18일 제주에 와 부대 앞 편의점을 방문한 뒤 바로 공항 인근에 위치한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